오늘은 제72회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고장 해석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로 세 번째 높은 부분이죠. 고장 해석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퍼센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장 해석할 때 어떤 거 구합니까?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 기억합니까?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 단락 용량을 먼저 구하죠. 이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고 또 차단기 단락 전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퍼센트 Z 분의 100에다가 기준 전류. 그래서 요 기준 전류는 전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준 용량을 루트 3의 V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구하든가 또는 차단기 단락 용량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처럼 수전용 차단기가 있다면 그것의 차단 용량이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기준 용량이라고 그랬죠. 또 기준 전류라고 그랬죠. 왜 기준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준 용량과 기준 전류인데 이것을 왜 기준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죠. 이것은 퍼센트니까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죠. 백분율.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죠. 그런데 이 퍼센트를 표현할 때 여기에 이것분의 이것의 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기준 임피던스입니다. 기준. 어떨 때는 얘가 정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피던스는 실제 임피던스죠. 실제. 그래서 보통 임피던스를 이야기할 때 기준 임피던스는 기준 전류, 다시 말해서 정격 전류,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피던스고 실제 임피던스는 단락 전류, 이 단락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피던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이런 실제 임피던스도 있고 기준 임피던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필기 때에 발전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배울 때에 이미 한 번씩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격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정격이다, 실제다. 그래서 이런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격의 전압이 존재할 거고요. 정격의 전류가 있겠죠. 이게 기준 전류입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거기에 임피던스를 백분율로 표현한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나요? 2분의 INZ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격 전압 또는 기준 전압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일 땐 정격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죠?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분의 전압 강화의 비가 되겠죠. 요거 이해가 되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그런데 얘는 기준 전압인데 상전압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기준 전류인데 이 전류가 무슨 전류입니까? 상전류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전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압이 킬로볼트니까 이렇게 하면 킬로볼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전류가 있는데요.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 P를 루트 3의 선간전압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10의 3승과 10의 3승을 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P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얘는 킬로볼트죠. 그래서 요거 약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V분의 P다. 요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요 V의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그것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겠죠? 대입을 하면 얘는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해준 거죠. 10의 3승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되는데 P에 루트 3에 V가 되겠죠. 거기에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루트 3은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2개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나머지를 적게 됩니다. 나머지를 적게 되면 10이 있고요. V가 있는데 여기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P와 Z가 남죠. 이렇게 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이게 퍼센트죠. 그래서 이렇게 선로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IS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 구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IN의 값으로서 여기에 대한 킬로암페어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퍼센트법입니다. 개념이 잡힙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식이 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봅니다. %Z의 다른 표현은 여기 보세요. 요거는 2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IN으로 이렇게 했죠. 그럼 요거는 단락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임피던스니까 2를 단락전류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해도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2와 여기에 있는 2가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IS분의 IN이 되겠죠. 그래서 %Z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IS분의 IN 곱하기 100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양변에 전압을 곱하면 루트 3V를 하면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고요.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그렇죠. 차단기 용량, 단락 용량을 구해서 차단기 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의 단위는 kVA가 되죠. 항상 이 단위가 kVA 또는 뭐로 써요? MVA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런데 차단 용량은 크기 때문에 kVA라고 하는 단위보다는 뭘 많이 씁니까? MVA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단위를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차단기 용량의 정격값이 있죠. 차단기 정격의 값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차단기 정격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격입니다. 이것은 정격입니다. 이것은 정격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정격 차단 용량이 됩니다. 차단기니까요. 그리고 요것은 뭐가 되죠? 차단기에 대한 기기의 정격 전압입니다. 기기의 정격 전압이죠. 공칭 전압이 아니에요. 정격 전압이죠. 이것은 뭐가 되죠? 단락 전류가 아니라 기기의 정격이기 때문에 정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구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 개념으로 많이 구하죠. 그리고 이 개념으로 많이 구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로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91점이 출제된 최근 7년간 91점이 출제된 그런 범위 중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똑같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2022년도 최근에 나왔고 2회입니다. 문제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단기의 용량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수전 전압이 주어지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문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를 쉽게 내려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어진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지금 단락전류가 주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는데요. 기준 용량을 구하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 그랬죠? 기준 용량을 첫 번째 계산하라. 이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Z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Z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 용량이 들어가요. 요게 요 용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하는데 이 값을 무슨 용량이라 그래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것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다. 이거는요. 실제 자기 용량들이 다 다른 기기들이 존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발전기에 대한 자기 용량,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자기 용량, 이 자기 용량이라는 것은 그 기기 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기 전격에 대한 용량의 값들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르게 될 때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하나로 일치시켜줘야 계통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별도의 변환 없이 바로 더하거나 빼거나 병렬로 구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 적용되는 용량이 바로 뭐죠? 기준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용량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 용량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 기준 용량을 구하려면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겁니다. 용량이잖아요. 용량. 용량이라고 하는 말은 곧 전력을 의미하는 거죠. 용량은 전력이에요. 이런 전력은 당연히 선간전압과 선전류와 거기에 상계수 루트 3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이 V라고 하는 이 전압은 기준 전압이 됩니다. 기준 전압이니까 선로에 대한 기기 전격 전압이 아니라 선로에 대한 공칭 전압이 되는 겁니다. 공칭 전압. 선로에 대한 무슨 전압이라고요? 공칭 전압. 그래서 여기 보면 수전 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공칭 전압이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얘가 뭐가 되냐면 기준 전류가 됩니다. 이 기준 전류는 당연히 기준 용량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될 거예요. 그럼 기준 용량을 우리는 또 기준 전류를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차단기의 단락 전류라고 하는 이게 단락 전류인데요. 퍼센트 임피던스 58.5%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되죠. 얘가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58.5%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다. 그렇다면 그 흐르는 전류 IS는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58.5%의 분의 100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전류다. 그러니까 여기 IS를 우리는 얼마로 알고 있어요? 이 값을 8000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IN의 값을 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항하면 되겠죠. 양변에 58.5 곱해주는 거예요. 이항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000에다가 58.5%를 곱합니다. 그리고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 100으로 나눠주는 의미는 얘가 0.858가 되는 거죠. 0.585가 되는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되죠. 여기에 8000에다가 곱하기 0.585인데 0.585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per unit impedance다. 단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100으로 곱해주면 그건 퍼센트법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퍼센트법,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단위법. 그러니까 단위법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개념은 소수점으로 나타낼 때 그것을 단위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 전류가 우리가 말하는 기준 전류가 됩니다. 얘가 4680A라고 하는 이러한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칭전압 얘는 얼마였어요? 6600V였나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 있는 기준 전류는 4680A라고 하면 그것이 들어가면 이와 같은 용량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요 10의 육승하기 전까지는 뭐가 되죠? 볼트와 암페어를 곱했으니까 볼트 암페어가 되는데요. 그런데 차단기 용량은 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메가로 나타내잖아요. 메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의 6승으로 나눠주는 거죠. 요게 단위를 뭐로 환산하기 위해서? 메가로 환산하기 위해서. 볼트 암페어를 메가자 붙이기 위해서 10의 6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0의 6승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기준 용량이 53.5가 됩니다. 기준 용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차단 용량을 구하라. 사실은 이런 기준 용량이 없어도 우리는 차단기 차단 용량 구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58.5% 이거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 용량을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건데요. 기준 용량을 구했으니까 기준 용량을 이용해서 차단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용량을 이용하면 차단기 용량은 %Z분의 이렇게 되겠죠?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준 용량을 구했으니까 여기가 58.5%니까 100에다가 기준 용량 얼마라고 그랬어요? 53.5MVA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죠?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요거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서 직근상위값 바로 이 값, 여기에 있는 이 값보다 하나 큰 여기에 있는 정격의 값을 선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설명했던 거와 같이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방법. 여기에 있는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게 차단기의 정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단기의 정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기 정격이잖아요. 기기 정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차단기의 정격입니다. 요것도 기기 정격이에요. 그래서 8000A이기 때문에 8을 선정한 거고요. 6600이기 때문에 7.2가 된 거죠. 이 7.2는 6.6에 1.1분의 1.2를 해서 7.2가 나온 거죠. 이게 기기 정격 전압이에요.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기 정격의 8kA도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9.77이 나오니까 100을 선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러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100이 선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해도 100이 선정이 될 겁니다.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이 8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죠.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게 있죠.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회로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시험하는 조건에서 표준 동작 책무라고 하는 거 알죠? 클로즈 오픈 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 반복 동작할 수 있도록 그 표준 동작 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는 늦은 역률의 차단 전류의 한도 값이 정격 차단 전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격 차단 전류를 보면 정격 차단 전류가 1짜리가 있죠. 1.25, 1.6kA, 2kA. 그 다음 3.15, 4, 5, 6.3, 8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8보다 크면 얼마예요? 8보다 크면 10이 됩니다. 여기에 몇 배를 하면 되죠? 10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이 될 것이고 12.5가 되고요. 10배 하니까요. 16이 되고 20이 됩니다. 31.5가 되고요. 다음 40이 되고 정격이 50, 63, 80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다시 커지면 100, 125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는 전격 차단 전류가 존재하게 될 때 우리가 8000A라면 당연히 여기서 8kA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기에다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9.77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전격 차단 전류 값하고 단락 전류 값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이 문제에다 이것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격 차단 전류 개념 없이 풀어도 99.77이라고 해서 대부분 맞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단락 전류가 7000이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락 전류가 7000이라고 주어져도 우리는 여기 6.3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8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다가 8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죠. 그런데 7000이라고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은 7을 계산해서 이 값이 좀 작게 나오겠죠? 작게 나오니까 표에서 100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같아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수험생은 내게 정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단에다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게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 답으로 주자, 여기까지 점수를 주자, 뭐 이런 어떤 논의가 되면 판례가 생기죠. 그런 판례에 의해 가지고 그냥 7을 넣었을 때 7000이니까 7000으로 주어지면 7을 넣었을 때도 그냥 선정하지 않아도 결과치가 같기 때문에 우리 답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구분 않고 집어넣어도 답으로 맞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러한 전격의 값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9.77이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차단 용량을 구할 때에 이 차단 용량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자, 퍼센트법에 의해 가지고 58.5%의 100에다가 앞에서 구한 기준 용량 53.5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표에서 얼마를 선정한다? 100MVA 선정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한다 그래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안 되고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답을 하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단서 조건이 붙죠. 단 1에서 구할.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 있거든요. 1에서 구한 기준 용량으로 구한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방법으로 풀이한 것은 답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자, 이거 계산하셨네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91.45 나오죠. 그런데요, 왜 여기는 91.45가 나오고요? 여기는 99.77이 나와서 이 값이 다릅니까? 원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같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게 기기의 전격을 대입했잖아요. 기기의 전격을 대입하지 않고 공칭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기의 전격을 찾아내기 위한 전격 전압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과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조건, 이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설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때요? 충분히 알겠죠? 우린 이렇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풀이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전격전압의 1.1분의 1.1을 곱해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이제 우리가 전격이라고 하는 전압이 사실 전압이라고 하는 게 100V라고 하면 항상 100V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로에서 154라고 하면 그 154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압이 낮게 들어오기도 하고 전압이 높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전압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전압 변동의 폭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를 정상 전압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범위가, 그래서 그 범위를 잡을 때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전압, 이렇게 범위를 잡거든요. 그게 비유효 접지계에서는 지금처럼 그 범위로, 정상 전압의 범위, 그 범위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유효 접지계는 그것보다 약간 높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상 전압의 범위가 6600이 정격이라면 7200까지 최고로 보는 거고, 7200까지 최고로 보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7300V가 되면 그때는 정상 전압이 아니라 과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상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격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전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최고 전압은 허용할 수 있는 한계 전압이고, 그 한계 전압의 값을 벗어나 버리면 그 전압은 뭐가 된다고요? 이상 전압이 된다. 이상 전압은 벌써 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4 계통 같으면 우리가 1.1분의 1.2를 하면 그것이 168이 나옵니다. 그런데 168이 그 계통의 최고 전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접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선지락시 전위 상승이 가장 낮은 접지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을 조금 더 높이거든요. 그래서 170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이제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의 코드가 있죠. IC, NEC 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코드에 나와 있는 그 값을 우리는 적용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고 단로기의 전격 전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 170, 단로기 전격 전압 17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22.9 계통은 좀 특별하죠. 이런 다중접지 계통에서는 역시 25.8을 적용하고 있죠. 약간 높게 하죠. 그런 값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차단계 전격전압 특별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값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B점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 B점의 차단기 차단 용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점의 차단기 차단 용량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B점까지에 대한 %Z의 토탈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Z의 토탈 값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있는 %Z가 3개가 무슨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발전기로부터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흘러가고요. 이것도 이렇게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에 의한 전류는 3개가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가 무슨 연결이 되죠? 병렬 연결이 될 겁니다. 병렬 연결에 여기에 이제 리액터가 하나 더 있죠. 그 전체 병렬 연결에 얘가 하나가 직렬 연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직병렬이죠. 단락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합성을 다 해줘야 되겠죠. 합성장 병렬 구하듯이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5%, 여기가 15%, 여기가 15%니까 그냥 다 병렬로 계산하면 되겠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병렬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15%, 여기가 15%, 여기가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이게 맞나요? 현재 여기서. 안 맞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기준 용량, 여기에 있는 이 기준 용량이 다 똑같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첫 번째 15%는 기준 용량이 5메가고요. 두 번째 15%는, 세 번째 15%는 요거는 기준 용량이 10메가죠. 이렇게 기준 용량이 다르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용량이 다르면 절대 그냥 이렇게 병렬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준 용량을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준 용량을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통일시켜줘야 돼요? 얘를 오메가에서 얘를 기준을 10메가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뭡니까? 10메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메가 기준으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두 다 3개 다 100메가로 통일시켜줘도 되는데 이 문제는 100메가 기준도 아니고 1메가 기준도 아니고 5메가 기준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10메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드시 10메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그냥 기준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5메가잖아요. 10메가잖아요. 그러면 기준 용량이 몇 배가 됐죠? 실제 용량보다 기준 용량이 2배가 됐죠.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실제 용량보다 기준 용량이 2배가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그 용량에 비례하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도 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15%가 된다면 이것은 30%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값이 15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3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병렬의 합성이 됩니다. 어떻게 비례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비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무슨 근거로 비례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식이 이거죠. %Z는 기준전압이 있습니다. 10의 기준전압의 제곱이고 여기에 기준 용량이 있죠? 그거에 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 증가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례시기에 적용되는 그대로 적용되는 값이 될 겁니다. 여기에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XL이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거기에 XL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 계통의 뭐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전체적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퍼센트 Z라고 해야 되겠죠? 퍼센트 Z의 전체적인 값이다. 됐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성 퍼센트 Z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차단 용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구한 이런 합성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 얼마입니까? 10메가가 되거든요. 기준 용량이 1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걸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차단기 용량이 실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도 몰라서 당연히 모릅니다. 이걸 알아야 알겠죠? 이것을 갖다가 얼마로 제한한다 그랬어요? 100메가로 제한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키워주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크게 해가지고 이것이 크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단락 용량이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거든요. 단락 전류를 줄이는 이러한 X 이것을 갖다 뭐라고 불러요? 한류 리액터라고 부릅니다. 한류 리액터가 뭔지 알죠? 전력공학에서 공부했죠. 차단기 용량을 줄여주는 또는 차단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줄여주는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한류 리액터. 얘가 한류 리액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한류 리액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차단기 용량이 실제는 100메가보다 클 겁니다. 100메가보다 클 텐데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키워줘서 여기에 있는 이걸 더해주니까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커지겠죠. 이러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커져서 요게 커지면 이것이 단락 용량이 줄어들어서 얼마로 제한한다? 100메가로 제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한 요 X값이 얼마가 필요할까? 한류 리액터 용량이 얼마가 필요할까? 한류 리액터 용량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식에서 토탈 퍼센트 Z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거 100분의 2항하면 되니까요. 여기에 100에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토탈 10%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식이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요? 10이 되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계산하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거? 병렬이니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이것을 계산해서 어떻게 해줘요? 이항하는 거죠. 이렇게 이항하는 겁니다. 요것을 계산해서 이항하게 되면 10의 빼기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가능하죠? 한류 데이터가 뭔지 또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 풀이를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기준 용량으로 환산을 했고요. 이렇게 기준 용량으로 환산을 했죠. 그리고 100메가로 제한하니까 얘가 10%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될 거고요. 어쨌든 얘가 100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합성이죠. 병렬에 얘가 더해주는 게 전체죠. 요게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항하겠죠. 요거 자리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분의 100에 곱하기 10에 요걸 빼줘야 되겠죠. 요걸 빼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한류 리액터는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계산기에 솔브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방정식 계산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다 그냥 계산기로 집어넣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4% 찾아내도 됩니다. 그것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계산기 사용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준 용량을 통일해야 우리는 그때서야 기준 용량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 용량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더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더해주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기준 용량을 통일시켜서 더해줘야지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가능하죠?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이런 것이 뭐라고요? 퍼센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트법. 출제 빈도순으로 보면 세 번째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범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범위, 모든 출제 범위 안에 있는, 출제 기준 안에 있는, 이때까지 88년부터 그 이전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된 자료,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전 자료도. 근데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을 뿐인데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198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대략 이 기간 동안에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모두 다 풀어가지고 시험 보러 가겠다라고 하면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 효과적으로 짧게 단시간에 합격하려면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건드려야 되겠죠. 동일한 출제 빈도로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내가 공부의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효과를 찾아보는 거죠. 시간이 많다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지금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봤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별도로 쓸데없이 이렇게 나열하면서 증명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여기서 100을 떼버리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per unit 임피던스죠. 단위법에 대한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분의 실제 비다라고 하는 이런 PU로 단위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위법에 대한 전압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기준 전압분의 실제 전압의 비가 이게 단위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법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위법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 관련지어서 같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퍼센트법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위법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런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요게 단답형 문제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단답형 문제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냐면
단락전류에 대한 억제 대책을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단락전류를 줄여라, 단락전류를 줄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단락전류는 우리가 방금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단락전류라고 하는 이 I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IN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P가 되고요. 루트 3의 V가 되겠죠. 요거는 기준 용량, 기준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락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간단하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크게 해야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통을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통을 자꾸 연결하게 되면, 계통을 연계하게 되면, 계통을 연결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연결이 되는 거죠? 병렬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되어버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줄어들어요. 변압기도 병렬 연결해버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단락전류가 커집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하는 변압기는 단락전류까지 감안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큰 변압기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단락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모선 계통을 병렬로 연결하지 마라. 분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한류 리액터를 설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키워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계통 연계기는 뭐냐면 얘는 직류로 연결하는 겁니다. 직류로 연계하는 겁니다. 직류 연계하면 병렬 연결이 아니죠. 병렬로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린 단락전류를 억제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키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전압을 높여주는 겁니다. 전압. 자, 345를 쓰는 게 좋고요. 345보다는 765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전력계통의 전압을 높여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단락전류 억제 대책이 된다. 그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단락전류 억제 대책에 대해서 4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방금 공식에 봤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자, 모선계통을 분리한다.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2가지가 됐죠? 이 2가지는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선 전압을 높여준다. 3가지 됐죠?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4가지 됐죠? 1가지 더 쓰면 됩니다. 1가지 더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고장전류 제한기 써도 되는 거고 계통 연계기 써도 되는 거고 이거 2개는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그 중에서 하나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5가지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4가지만 써도 5점 중에 4점은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충학습, 잠깐 보충학습 해봅니다. 자, 2020년도 2회 나왔던 문제고요. 유접점 문제입니다. Y델타 기동 회로입니다. 이 Y델타 기동 회로에서 주회로를 완성하고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 그려라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Y델타 기동 회로에 대한 주회로 완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완성하는 게 좋겠죠? 요 연결되는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만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전동기에 대한 얘가 전동기잖아요. 이 전동기에 대한 주회로 결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죠. Y델타 결선은 심심치 않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미완성 회로가 완성이 됐고 난 다음에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 그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림에서 무엇이 틀렸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고쳐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되냐면, 요거는 정지 또는 과부하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린 것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MCS고 요 부분이 MCD니까 이게 뭐죠? 인터록이죠. 인터록이 되니까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 시간 후에 델타로 가죠. 설정 시간 전에는 Y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시간 후에 붙고 떨어지고 되겠죠. 그리고 요것에 대한 자기유지 여기에 맞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운전하게 될 때 여기에 있는 접점이 떨어져서 타이머 떨어져도 이상이 없죠. 자,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요? 제가 지금 살펴보지 않은 것. 여기가 기동 부분도 당연하거든요. 살펴보지 않은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제가 표시한 이 접점이 무슨 접점인가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접점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자가 되면 이것의 여자를 유지해야 되니까 MCD가 아니라 MCM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A 접점은 맞아요. 자기 유지가 되는데 MCM이 돼야 된다. MCD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주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그리고 제어 회로의 잘못된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 어느 부분이 된다고요? 이 부분이 MCM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머지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누릅니다. 기동 버튼을 누르면 여자가 되고 S가 여자가 되죠. 그래서 여자 된 게 뭐예요? MCM이 여자 되고 MCS가 여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여자 되고 요게 여자 돼가지고 Y로 기동을 합니다. 설정 시간이 지나면 기동이 다 되면 MCS를 떨어뜨리죠. 인터록 때문에 동시 투입 안 되고요. 그래서 소자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게 붙으니까 MCD가 여자가 되죠. 여기가 소자가 된 상태에서 여자가 되니까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여자가 되니까 그때는 무슨 운전이 되죠? 델타 운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자기 유지 접점이면 여기도 자기 유지 접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두 개 접점이 나오죠. 이 두 개 접점은 동시 투입 방지하는 인터록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유지 접점 보이죠? 인터록 접점 보이죠? 그리고 타이머는 운전할 때는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이 접점을 떨어뜨려 버려서 소자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자 되는 순간에 타이머도 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전할 때는 MCM이 다음에 MCD가 여자 돼서 운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부하가 THR에서 검출이 됩니다. 과부하가 검출이 되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검출이 되면 여기에 있는 THR의 접점이 열리면서 제어 회로가 다 소자돼 버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원위치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는 바로 정지되게 되는, 과부하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안 풀었던 문제니까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